네, 안녕하세요. 세계금융연구원 주영센터장입니다. 국내 증시 코스피 기준으로 지난주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 좀 이제서야 좀 지루했었던, 좀 7월 내내 이어졌었던 박스권을 뚫고 나가나 하는 생각이 들 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세제 개편안 관련한 이슈들이 불거지면서 갑자기 확 찬물을 끼얹는 그런 양상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동안 좀 기대감이 있었던 이 상법 개정도 약간은 좀 흐지부지 되는 면들이 있는 것 같고, 거기다가 이번에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그냥 다른 세제 개편 항목들은 다 차치하고 나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50억에서 10억으로 낮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시장이 정말 말 그대로 화들짝 놀랐죠. 그러면서 뜨겁게 달궈졌었던 증시가 지난주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아, 말 그대로 찬물이 확 끼얹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고 업종별 그리고 종목별로 변동성이 꽤나 좀 심해지고 있는 그런 양상들이고 특히 뭐 이건 좀 오래되긴 했지만 지난달부터 상법 개정 관련한 기대감으로 올라왔었던 대표적인 금융업종들을 비롯해서 지주사 성격의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올랐던 애들 대부분이 지금 다시 제자리로 조금씩 내려오고 있죠. 물론 아직 유효합니다. 이런 종목들, 특히 금융업종들을 비롯해서 지주사 관련한 소위 말하는 밸류업 관련한 업종들은 아직은 좀 놔두는 게 맞지 않나, 당분간은요.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문제가 되는 이 세제 개편안은요. 지금 어쨌건 오늘 지금 촬영 기준으로 8월 6일이고 이제 8월 14일까지 어떻게 보면 입법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 이후에 국무회의를 거쳐서 일정으로 확정을 지으면 9월 3일 전에는 정기국회로 넘어가야 돼요. 그렇게 치면 이제 남은 기간은 대략 한 달 정도, 한 달도 채 안 남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시기가 딱 떨어지기 전까지는 지금처럼 계속 노이즈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계속 말이 많아요. 지금 50억 한 됐다, 30억 한 됐다, 10억 한 됐다가 말이 많은데 저희가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할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지금 정부죠. 지금 정부. 그리고 특히 이번 이재명 대통령이 아시다시피 아, 한국 증시 더 나아가서 그냥 주식시장 자체에 관심이 많아요. 그건 다 아실 거예요. 그 어떠한 정권보다도 증시 부양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강한 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지난주 금요일처럼 급락하거나 혹은 만약에 이게 자율 반등이 안 나오고 더 빠졌더라면 예를 들어서 3,000포인트까지 빠졌더라면 단기간에 증시가 급락하거나 투자 심리가 이렇게 완전히 꺾이는 거를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꺼려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추는 기준 자체는 분명 무리수다라는 거를 알고 있을 거고 인지를 하고 있을 거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조정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영역 자체가 한 30억 정도? 지금 국회에서는 실제로 민주당에서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지금 50억 원으로 그냥 유지하자라는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고 실제로 물론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다만 정부 입장에서도 체면을 챙겨야 되고 또 이번 주처럼 시장도 좀 진정을 시켜야 되고 결국 지금 이 시장의 혼란은
길어봐야 이달 안에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처럼 혹여나 증시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된다 한들 너무 공포에 휘둘릴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 이럴 때일수록 여전히 관세에 대한 변동성 역시도 남아있는 상태고, 거기다가 지금 세제 개편안 관련한 노이즈들 때문에 증시가 좀 단기간에 좀 변동성이 확대된 측면이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정확히 어떤 종목을 피하고 또 어떤 종목을 좀 관심 종목으로 눈여겨볼지 분명히 구분은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었던 소위 말하는 상법 개정, 증시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급등했던 종목들 당분간은 그냥 손 떼고 관망하는 자세가 나와요. 뭐 이미 그 영역은 보유자의 영역이기 때문에 건들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결국 변동성장에서 관련한 종목들을 괜히 추격했다가는 좀 물리기 좀 쉬운 양상들이 나올 수 있고, 그렇다면 지금처럼 관세 관련한 이슈들도 여전히 상존해 있는 상황, 그리고 추가적으로 세제 개편안 관련한 이슈들 때문에 좀 피해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을 빼면 도대체 지금 현재 시장에서 뭐가 남냐, 뭐 어떤 종목을 매수할 수 있느냐 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떻게 보면 오늘 수요일 기준으로 대략 힌트를 준 종목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바로 APR 같은 종목들. 뭐 이 종목을 사라는 게 아니고요. 자,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지금은 세제 이슈, 그리고 상호관세 관련한 이슈들이 여전히 수면 위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전혀 상관없는, 또는 이 영향력들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 만한 탄탄한 실적을 기반으로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을 눈여겨보는 게 맞다라는 거죠. 다만 뭐 APR을 제가 가지고 온 게 아니고, 준비를 해온 게 아니고, 오늘 APR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니까 시장에서 확 반응을 해버리죠. 이렇게나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힌트는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2분기 실적에 지금은 포인트를 맞춰야 된다. 왜냐하면 2분기 실적이 좋다라는 거는 남은, 지금 어떻게 보면 1, 2분기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기본 관세가 주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미양 실적은 꽤나 리스키할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다가 아시다시피 이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밸류 체인이 많이 꼬인 상태이기 때문에 1, 2분기 실적이 좋았다라는 거는 사실상 하반기도 크게 영향권에 들어서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렇게 반응이 즉각적으로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APR뿐만 아니라 최근에 효성중공업 같은 종목들도 호실적 나오니까 바로 그냥 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자, 그래서 오늘 어떤 종목을 준비를 해왔느냐, 바로 동방메디컬이라는 종목입니다. 사실 차트만 놓고 보면 기대감이 완전히 소멸한 차트죠. 아까 앞전에서 보여드렸던 APR이라든지 효성중공업과는 너무나도 대비되는 그러한 차트 패턴을 지니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 뭐 동방메디컬이 사실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기업의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드는데, 사실상 국내 1위의 시암 의료기기 전문 업체입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수술실이라든지 수술실에서 뼈라든지 뭐 혈관 같은, 어떻게 보면 실시간 이러한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소위 엑스레이 장비거든요. 사실 이 분야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국산화율이 상당히 낮았던 분야인데, 유일하게 동방메디컬이 국산화에 성공을 하면서 점유율을 계속해서 키우고 있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작년부터 지금 보시고 있는
이 뉴스처럼 미용 의료기기 관련해서도 실질적으로 지금 확장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방 의료기기 분야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부안커, 뭐 한방침, 이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최근 같은 경우는 현대화된 미용 의료기기 사업들, 소위 말해서 필러, 뭐 리프팅실, 이런 쪽까지도 지금 영역이 확장되면서 글로벌 시장 진출도 지금 본격화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 내수 기반의 한방 의료기기뿐만 아니라 현대화된 미용 의료기기에 대한 고성장이 확실히 눈에 띄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부터 이 영업이익률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그것들이 올해에도 어떻게 보면 상반기에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2분기 실적 역시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거고, 다만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눌린 이유는 아시다시피 뭐 신규 상장한 지 지금 딱 지난 한 3월쯤 신규 상장을 했기 때문에 1년 이내에는 또 보유해서 물량들이 또 계속 잠재적으로 나올 수 있을 만한 구간이기 때문에 오를 때마다 약간 그 물량에 대한 회피성 물량들이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을 만한 위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미용 의료기기 관련한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접근을 해봐도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고, 지금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까지 여기서 내포가 된다면 동방메디컬은 실제로 지금 시가총액이 2,200억인데 적어도 한 3, 4천억까지는 부여를 받아야 하는 그런 스토리 라인업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단기적으로 봐도 그렇고 중장기적으로 봐도 나쁘지 않을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 다만 지금 계속 시장에 눌림이 있는 시세에 눌림이 있는 거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신규 상장한 지 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을 감안한다면 한 번에 매수하는 것보다는 조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면 조금 더 좋은 전략이 만들어지지 않겠나라는 부분들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공략주 동방메디컬이었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좋은 종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